안녕하세요. 오늘은 묵시갱신에 대해서 좀 배워볼까요? 보통 이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계약이 연장되는 데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집주인하고 계약이 만기되기 전에 세입자하고 만나서 우리 언제까지 다시 계약을 하자. 좋다. 뭐 금액 인상은 이렇게 하자. 더 좋다라고 이렇게 합의된 케이스가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해서 계약 만기를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이전 그리고 2개월 사이, 6개월 이전에서 2개월 사이에 갱신 청구를 하면 똑같은 조건을 해서 다시 그 이전 계약과 동일하게 연장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묵시갱신. 오늘 우리가 한번 배워보고자 하는 내용인데, 이 묵시갱신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약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정확하게는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묵시갱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묵시갱신은 어, 계약 만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으로 올라갔을 때 6개월 이전에서 2개월 사이에 집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 세입자들 못 받아들이겠어요. 이제는 이사 가세요. 다른 세입자 받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들어갈게요. 이런 어떤 의사표시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집주인이 연장을 하려는 마음이 있구나라고 법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 이전과 같은 계약 기간과 계약금으로 똑같은 기간 동안 다시 갱신되는 거예요. 이걸 묵시갱신을 하거든요. 세입자는 또 그 계약 만기일 기준으로 했을 때 2개월 이전에만 어떤 얘기를 하든지, 얘기 안 하면 그것도 똑같이 집주인이 얘기 안 한 것처럼 갱신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묵시갱신인데, 예를 들어서 10월 1일 날 만기예요. 그러면은 4월 1일부터, 그 이전인 4월 1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그러니까 6개월 이전에서 2개월, 이게 아마 이 묵시갱신에서는 가장 큰 어떤 핵심 포인트,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기존 계획과 동일하게 2년이 갱신된데, 그럼 임차인도 깜빡하고 넘어가 버려서 무시갱신 됐어요. 그냥 넘어갔는데 임차인이 이제 살기가 싫어. 그럼 이사를 가고 싶어. 그래도 똑같이 기존 계약처럼 뭐 예를 들어 2년 했으면 2년 동안 살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해지되는 겁니다. 그럼 당장 해지되느냐? 그러면 임대인한테, 집주인한테는 너무 그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거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좀 시간을 주자라는 차원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묵시갱신 기간 동안에 말해도 해지는 되지만 곧바로 해지되는 게 아니라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인이 해지해 주면 됩니다. 3개월 이내. 내일 해지해줘서 보증금 돌려줘도 되고, 1개월 후에, 2개월 후에, 3개월 안에까지 3개월 이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3개월 동안 그러면 이렇게 이 사람이 나는 계약한다고 이렇게 이사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곧바로 돌려줄 수 없어서 3개월을 보자라고 했었는데, 그 사이 기간 그러면 월세 내야 되나요? 월세 내야 되죠. 이게 어떤 법칙이 항상 모든 판례, 부동산 관련 판례에서도 어떤 법칙이 적용되냐면, 아무리 세입자가 억울하고 정말 내가 그전부터 말했는데 집주인이 뭐 보온이 없어서 보증금 반환 못 해주는 그런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판례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될 의무, 그리고 세입자가 그 집을 반환해줘야 될 의무가 동시이행의 권리라고 하더라고요. 동시이행. 그래서 억울하지만 세입자가 곧바로 그 집에서 계속 점유하고 거주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월세는 계속 물어야 됩니다. 하물며 3개월이 지났어요. 집주인이 묵시갱신 돼가지고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못 돌려줘. 돈이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다른 임차인 해갖고 들어오면 계약하면 그 보증금 받았고 줄게요. 3개월이 지났는데도 못 돌려주고 4개월, 5개월. 그러면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월세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세입자가 그 집에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월세를 내야 합니다. 그게 현재 모든 판례에서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억울하죠. 그러면 뭐 3개월 이내 뭐 집주인이 안 해줘서 조금만 기다려 해가지고 계속 뭐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쓰면 살고 싶지도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그게 무슨 뭐 좋은 계약인가요? 묵시갱신 아무것도 아니네. 이제 그 월세를 안 내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죠. 3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집주인이 집을 보증금을 돌려주질 않아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란 뭐냐면 똑같이
나가버리면 점유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받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몸은 떠나지만 여기에 내가 있는 거랑 똑같아라고 하는 게 임차권 등기예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딱 신청하면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주소 거기에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 등기를 갖고 자기 이름 그리고 보증 금액 그리고 기간 그것들이 딱 적혀서 떠오릅니다. 등기에. 근데 그게 곧바로 신청하자 곧바로 오는 게 아니라 한 2주에서 3주 걸려요. 그래서 그거 신청했어. 나 이제 이 집 떠나고 월세도 안 낼 거야라고 나가보면 큰일입니다. 그러면 대항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한 임차권 등기 신청한 다음에 2주에서 3주 정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임차권 등기가 올라온 걸 등기상에 올라온 걸 확인하고 이사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 집을 점유하고 있는 것처럼 대항력이 생겨서 나중에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이때 돌려줬으니까 당연히 월세를 낼 의무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하고 또 나가거나 아니면 끝까지 살고 있으면 임차권 등기하고 살고 계시면서 전세금 반환 청구도 할 수 있죠. 또 경매 신청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경매 신청 들어오면 배당 청구해서 이제 저기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죠. 그러면 묵시갱신 기간 동안 이제 말을 해서 3개월 이내 해지를 해줬는데 그때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딱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대법원은 중개수수료는 묵시갱신 기간 동안에는 무조건 임대인이 부담하라라고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 기존 계약을 이미 다 완수했다. 그래서 이제 묵시갱신 기간 동안은 서로가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 뿐이지만 언제든 종료해도 기존 계약을 다 종료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종료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세입자가 기존 계획 다 하고 이사 나갔으면 집주인 당신이 또 다른 세입자 늘어나고 부동산한테 중개 수수료 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묵시갱신 기간에는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처음 원래 계약을 할 때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묵시갱신 기간 동안에는 뭐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라는 게 있으면 특약에 따른다라고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묵시갱신이 그럼 다 되느냐? 또 그렇진 않아요. 묵시갱신이 안 되는 사례는 세입자가 기존 임대계약 기간 동안 2번에 걸쳐서 월세를 연체한 경우가 있는 것. 또 임차인이 선관주의를 다 안 한 것. 선관주의, 선량한 관리주의. 그러니까 임차인으로서 당연히 기본적인 어떤 그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집을 임대차 목적에 다 쓰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관리해야 될 그런 거를 다 했느냐. 참 그런데 말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애매합니다. 아무튼 이 선관주의는 그래도 머릿속에 놔둬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해버린 경우. 그러니까 세입자가 살고 있다가 나 이거 너무 월세도 많이 나고 보증도 너무 많아서 부담스럽다. 이 방 한 칸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세를 놔서 줘야겠다. 한 칸만 나 쓰고. 근데 그걸 임대인 동의를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세입자 마음대로 해버렸다. 그러면 그것도 만약에 그런 흔적이 있다고 한다면 묵시갱신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 임차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가지고 임차 건물에 대해서 파손이나 멸실이 있다 하면 이제 그것도 안 됩니다. 또 계약 시 원래 계약 시 특약을 맺었어요.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특약을 맺었고 내가 임대인으로서 내가 이 집을 2년 계약 끝나면 철거해야 돼요. 또는 재건축해야 돼. 너무 집이 오래됐어. 라는 어떤 특약이 있으면 묵시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한다면 묵시갱신 내가 말은 못했어요. 말은 못했지만 내가 깜빡 잊고 말은 못해서 이게 묵시갱신 됐긴 했는데 안 돼요. 저희 들어와서 살아야 돼요. 임대인이나 임대인 부모님, 직계 존속 또는 임대인의 자식들, 비속, 직계 존비속, 임대인 이렇게 직접 실거주 한다고 한다면 묵시갱신이 인정 안 돼요. 에이 그럼 말도 안 돼. 그러면 뭐 다 집주인이 그냥 세입자 쫓아내고 싶으면 제가 실거주 할래요. 뜰버리면 되지. 정말 그러면 되겠네. 이거 법이 아니네. 세입자 보호한다고 그랬는데 보호도 안 되네. 진짜 실거주 한다고 들어오면 어떻게 버틸 장사가 없겠는데요.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좋아요.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실거주 한다면. 그러나 이 말은 던져야죠. 실거주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켜볼 거예요.
당신 내 기본 계약이익에 의해서 2년이에요. 그러면 2년 동안 내가 갱신돼서 묵시갱신으로 갱신돼서 내가 그대로 보증금으로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었는데 당신이 실거주한다니까 제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계약 기간 동안 당신이 실거주하지 않고 제3자의 임차인과 계약해서 제3자인 세입자가 들어와서 산 거 제 눈에 보이면 제가 법원에 소송 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사를 안 갔으면 쓰지 않아도 될 돈들 추가로 보증금 못 내고 이자 냈네요. 또 이사 가느라고 이사 비용 냈네요. 여러 가지 손해가 막심하네요. 그 영수증 첨부해서 제가 손해배상할 거예요. 그럼 당신은 손해배상 물게 돼요. 맞습니다. 그 기간 안에 제3자와 계약해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해서 들어오면 이거는 임대인이 법을 어기게 된 겁니다. 이건 기망한 거죠. 임차인을 묵시갱신을 무너뜨려 버린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례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만약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실거주한다고 그래 실거주 근데 이런 법이 있는데 그동안 그럼 다른 사람하고 계약하면 안 돼요. 당신 정말 살아야 돼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임대는 어쩌겠어요. 사실은 쫓아내고 다른 사람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것까지 알아. 어떡해. 에이 어쩔 수 없다. 이 사람하고 그냥 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느낀 건데 임차인이 이런 걸 좀 안다고 하면 무조건 법을 들이대면서 하면 서로 어떻게 갈등이 좀 많아져가지고 서로 힘들 때가 많거든요. 은근히 한 번씩 이런 걸 던지는 거예요.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내가 했는데 집주인이 이런 걸 잘 모르고 그냥 다른 사람하고 계약한다, 계약 안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 안 되는 거잖아라고 한마디만 던질 수 있어도 공인중개사나 아니면 임대인이 이 사람 보통 얘기 아니네, 다 알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묵시갱신 이렇게 좀 우리가 몇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서머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첫 번째 뭐였죠? 묵시갱신에서 첫 번째가 임대인은 6개월에서 2개월 계약 만기일 기준. 임차인은 2개월, 계약 만기일 기준 무조건 2개월 전에만. 의사표시. 그러니까 이렇게 이 기간 안에 의사표시를 하면 의사표시대로 합의가 되거나 아니면 갱신이 되거나 갱신이 안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의사를 안 해버리면 둘 중에 누구나 아무나 안 해버리면 그냥 자동적으로 묵시가 갱신돼 버린다고요. 두 번째, 임차인은 계약 해지권이 있죠. 아무리 묵시갱신을 했지만 기존의 계약 2년 했다면 똑같이 2년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임차인에게만은 언제든 계약 해지권이 있어요. 임차인 계약 해지권 있음. 그러면 임대인은 3개월 이내에 해지해줘야 돼요. 전세 보증금 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3개월 이내 해지 의무. 그러면 이게 월세를 지급해야 되나요? 당연히 지급해야 되죠. 그 이후에도 월세는 지급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3개월 지났는데도 안 해줘 버리면 임차인으로서는 월세 내기 싫은데 이 집에 살고 싫은데 안 줘. 조금만 기다리라 계속 시간 나.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임차인 대처 방안. 임차권 등기해야죠. 그럼 빠져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등기가 돼 있으니까. 임차권 등기가 곧바로 되는 게 아니라 하면은 2주에서 3주 걸려요. 반드시 되어진 걸 보고 나가야 계약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임차권만 신청하고 나가버렸다? 그럼 그 사이에 점유를 잃어버렸네요. 그럼 계약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임차권 등기된 걸 보고 나가야 되고요. 나간 다음부터는 월세를 안 물어도 돼요. 월세 지급 의무 없음. 나갔으니까 부동산을 동시 이행으로 집주인한테 반환해줬으니까 그 사람도 전세 보증을 반환해줄 의무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월세는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할 수 있고 경매 신청할 수 있고 게다가 배당 청구할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다음에 중개 수수료는 누가 물어야 된다고요?
묵시갱신 기간 동안 무조건 임대인입니다. 특약이 없는 한. 묵시갱신 기간 동안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 이거를 모르고 있으면은 집주인 거의 대부분 안 내려고 합니다. 왜냐면 너 묵시갱신 했다며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 살아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이전에 네가 계약을 어기고 나가는 거니까 당연히 네가 물어야지 하면은 어떤 공인중개사는 또 그래야 되는 줄 알고 또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임차인한테. 임차인은 당연히 모르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나가게 해준 것만데 어디에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수수료 물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묵시갱신 기간 동안에는 기존 계약을 다 채운 걸로 보고 언제든 묵시갱신 기간 동안에는 나가도 정상적인 종료라고 보는 겁니다. 또 다섯 번째, 그러니까 묵시갱신 안 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 묵시갱신 적용 안 된 사례. 이게 뭐냐면 첫 번째로 두 번의 월세를 연체했을 때, 연체 그런 자국이 있을 때, 또 두 번째로 임차인이 성관주의를 안 했어요. 성관주의. 이거는 그냥 단어 정도는 알아듣는 거예요. 선량한 관리자주의, 성관주의, 태만. 또 세 번째,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차 해버렸을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차. 또 그 다음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건물을 파손하거나 멸실했을 때, 고의, 중대한 과실로 건물을 파손 또는 멸실. 다음, 계약 시 특약이 있었어. 임대인이 저 재건축할 거예요. 이 건축 부수고 다시 할 거예요. 라는 어떤 그런 특약이 있어서 묵시갱신이 안 돼요. 라는 특약이 있을 때 안 되고. 그 다음, 임대인이 실거주한대. 임대인 실거주. 이때 안 돼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이 기간 내에 제3자와 계약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사 안 갔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모든 사항에 대해서 들어간 비용을 다 배상해 줄 의무가 있다고 했죠. 임차인 기간 동안 제3자와 계약하면 손해배상금 문다. 요거 이 정도 알아둔다면은 우리가 적절하게 우리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